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얼빠진 국방부입니다. 얼빠진 국방부. 제가 보통 제목을 달 때 너무 좀 자극적인 제목은 달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은, 최근에 국방부 행태를 보면 정말 얼빠졌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얼차려라는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얼차려. 뭐냐면은 그전에는 기합이라고 그랬죠. 기합 넣는다 했는데, 그때 기합이라는 말이 일본식 군대 용어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 우리말로 만든 게 얼차려입니다. 정신이죠. 얼 좀 차려라. 얼차려. 그러니까는 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죠. 얼차려 봤다. 그런데 지금은 국방부가 국민들로부터 얼차려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행태를 보면 너무나 얼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죠. 조선일보가 국방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용역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은 제목이 이겁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그 내년이 6.25 전쟁 70주년이 되죠. 2020년 70주년이 됩니다. 2020년 70주년을 맞아서 각종 사업을 벌이는데, 국방부가 그 중에 하나가 남북한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내년에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공동으로 기념 사업을 개최를 한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장 그 군 안팎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6.25에 대한 그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그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70주년 행사를 같이 한다?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것은 현 정부의 소위 말하는 평화기조, 여기에 맞춰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는 북한과 6.25를 함께 기념하겠다는 겁니다. 6.25로 인해서 희생된 우리 국군 장병, 유엔군을 합하면 17만 명입니다. 그리고 뭐 수백만 명의 부상을 했고, 수백만 명의 그 실향민이 생겼고, 그런 6.25에 대해서 아직 북한 쪽으로부터 정식 사과 한마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동기념식을 하자? 이거 얼빠졌죠. 이게 사실이라면 얼빠졌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최은실 대변인이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에 남북 공동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용역연구소, 보도가 된 용역연구소는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견해일 뿐이다.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도 없음을 밝힌다.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용역 보고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주면은 이번 용역이 국방부가 1,900만 원에 발주한 거예요. 1,900만 원을 발주를 해서 용역을 했고, 민간업체, 이 국방부 주장대로 민간업체에서 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시를 했다. 남북 공동기념사업. 이것을 국방부의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음부터 발주할 때 아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민간업체가 그런 그 용역 결과를 올렸을까요? 뭔가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올렸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거 당장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고 폐기를 해버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용역업체,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밀어버린 것이죠. 1,900만 원 주고 용역을 맡겼으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잠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최은수 국방부 대변인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이야기했어. 기념사업. 기념이라는 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기념은 이런 겁니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뜻깊은 일. 그러니까 기념, 뜻깊은 일, 마음에 간직하는 거. 기념식, 그러면은 그것을 기리는 일이죠. 뜻깊은 일을 기리는 일. 그런데 6.25 전쟁이 기념입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에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도 기념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참 인식부터가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6.25 그 추념일, 6.25 사별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희들은 그 6.25가 6.25 추념일이 지나갔는데, 그때 6.25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6.25 논란이 일어났죠. 6.25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 6.25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그 현충일 전사자들, 6.25 전사자들도 있는 잠들어 계신 현충원에서 추념사를 하면서 6.25 전쟁에 북한에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김일성 훈장을 받았던 김원봉을 치켜세우게 했습니다. 김원봉을 막 떠올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청와대에 뭐 6.25 전사자 유가족이나 뭐 천안함, 서해교전 이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놓고 그 식단에 테이블에 김정은 사진을 올려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죠. 또 얼마 전에 북유럽 순방을 가서 스웨덴 의회에서 스웨덴은 6.25 참전국입니다. 스웨덴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슬픈 역사는 맞는데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남과 북이. 그러면 6.25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곡한 것이죠. 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 또 6.25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뭐 잘 몰라서 문외한이어서 아니면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왜곡된 그 인식을 표출을 했다면 국방부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부가 나서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국방부가 먼저 알아서 정권과 코드 맞추기,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마침내 6.25 공동기념사업, 기념사업 운운하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된 용역을 발주를 했죠. 자, 국방부를 보면은 제가 얼빠졌다고 했는데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권에 대한 코드 맞추기, 정권 눈치 살피기 이런 것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군 기강 자체, 국방부 기강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하나를 볼까요? 그 5월 달에 북한이 2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탄도미사일이라면은 UN 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 미사일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있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희한한 말을 하나 했죠. 불상의 발사체다. 불상. 아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발사체다. 불상의 발사체다. 그런 발표를 하니까 패러디가 막 쏟아졌죠. 그 부처님 상이 막 발사돼서 날아다니는 그런 패러디가 쏟아지는 참 어이없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처럼 알아서 설설 기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국방부를 우습게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을 했는데 그 논란이 있을 때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가서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 브리핑을 왜곡돼서 했죠. 국방부 책임을 막 빠지는 걸로 해서 축소 왜곡 의혹이 났는데 그것을
뻔히 청와대가 그런 브리핑을 할 걸 알면서도 그 묵인을 했고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놓고는 나중에 국방부의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정부가 북한 목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참,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국방부가 조사를 쭉 해온 것이죠. 국방부 감찰반이 나서서 조사를 쭉 하고 했어. 이제 처음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발표 몇 시간을 앞두고 이게 주체와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아니 국무조정실에 발표를 하고 발표 장소도 브리핑 장소도 정부 서울청사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국방부가 다 하고 그 발표는 브리핑은 총리실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총리실에서 발표를 할까 했더니 국방부 그러니까 현역 장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아마 국무총리실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징계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흥기 합참총장, 또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이 세 장성에 대해서는 음중에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동해안을 경비하는 그 8군단장이죠. 8군단의 단장 보직해임, 그 다음에 삼척지역 그 해안방위 일대를 쭉 그 해안방위로 맡고 있는 23사단장 징계위원회 해부. 근데 그 23사단장은 목선에 왔을 때 휴가 중이었답니다. 현장에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징계위원회 해부. 그 다음에 해군 1함대 사령관도 징계위원회 해부. 이렇게 되니까는 국방부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서 군의 경계 근무 태세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군인들을 무더기 징계하면서 그동안 의혹이 쭉 제기됐던 청와대의 축소 왜곡 의혹, 그러니까 국방부 발표에 그렇게 축소 왜곡하도록 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 은폐 축소는 없었다,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쑥 빠지고 군만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러니까 군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거죠. 우리가 정말 정권의 비위를 열심히 맞췄는데 이거 잘못된 일이 생기니까 덤태기는 우리한테만 다시 온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죠. 끓고 있는데 뭐 국방부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내부 기강이 엄청 해이해졌죠. 그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그 입항을 해서 경계 태세가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지상작전사령부 그 전체 통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또 8군단 여기서 음주 해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일어나고 축소 왜곡했다고 그러고 경계망에 뚫렸다고 하는데 장성들은 무슨 뭐 전별식 이유야 있었지만은 음주 해식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을 했던 15일, 16일 그 사이에 우리 군의 관계자, 장성, 영관급, 또 준사관, 부사관, 공무원 합쳐서 무려 6,558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그 뭐 주말이긴 하지만은 군에 그렇게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6,000명이 넘는 군 관계자들이 골프를 쳤다는 거죠. 기강 회의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까 제가 얼차려를 받아야 될 국방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국방부는 군대, 우리 아들 딸들도 가 있죠. 군대의 최고 사령탑입니다. 그런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정권에 또는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방부가 돼야 하는 거죠.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